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인자입니다. 벌써 또 이렇게 아침이 밝아왔어요. 아침 이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하고 좀 거룩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새벽 정도 한번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땡땡땡 치면 좋은데 요즘 종 치는 집이 없어요. 종 치다가 미련 들어오겠지. 하여튼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왔으면 좋겠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뭐 새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오토바이 소리만 아주 신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새벽부터 오토바이 타다는 걸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신나고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는 뭐 제가 아주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떠들어 달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순간을 사는 일이 하루를 만드는 거야. 이 순간을 사는 일이 하루를 만들어, 하루를 만들고 이 하루를 사는 일이 한 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 생을 이룬다. 그래서 하루를 사는 일을 마지막처럼 정성을 다해야 하고요. 하루를 사는 일을 평생을 사는 일처럼 길게 멀리 볼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날의 시간을 아주 의미 없이 낭비하고는 아주 뒤늦게 지난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다르게 한번 살아볼 텐데 하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결국 껄무새는 거지, 껄무새. 뭐 해볼 걸. 일단은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 살아볼 수 없는 그 시간, 그 순간의 시간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뜨겁게 사랑해보자. 알겠죠? 하루를 사랑으로 사는 일이라면 너그러워지고 칭찬하고 겸손하고 진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사랑으로 끝내는 일은 반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한다, 의미한다. 그렇게 한번 하루를 살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고요. 한번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듣다 보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지방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미국의 이제 부품 업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기한 그 모바일 유기 발광 다이오드 올레드라고 하죠. 이 올레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통 ITC라고 하죠. 이 스마트폰 패널 3C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특허 기술이 들어간 올레드 패널 대신에 아주 값싼 중국산 패널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 수입 시장을 겨냥한 조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액정 표시장치 LCD를 장악한 중국이 올레드 시장까지 맹추격하는 상황인데, 이런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사 특허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기조로 분석이 됩니다. 적극 대응하자. 적극.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지난 27일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이게 근거해서 캡틴 모바일 파츠, 이테크 파츠 플러스, 가젯 픽스, 인저드 가젯, DFW, 셀폰 앤 파츠 등 미국의 부품 도매업체 17개죠. 17개사에 대해서 외부 디스플레이 부품과 패널을 활용할 수 없도록 수입을 금지해달라. 이런 삼성 디스플레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그 독자 픽셀 기술인 다이아몬드 픽셀을 침해했다는 것 같은데, 삼성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용 올레드 패널은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등 그런 프리미엄 그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된다 하더라고요. 시장조사 업체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에 따르니까 지난해 기준 삼성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용 올레드 시장 점유율은 한 68% 정도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패널 수립 비용이 높은 미국에서는 애프터마켓 2차 시장이죠. 리퍼브로 이제 불리는 수의 산업이 전통적으로 발달돼 있어요.
이 문제는 도매업체들이 사설 수리업체, 이 사설 수리업체에 공급하는 부품 상당수가 이 중국에서 수입된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패널이라는 거겠지. 이 중국산 제품이 수리형 패널 시장 영향력을 급속도로 이제 넓히다 보니까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기술 침해뿐 아니라 이 전반적인 브랜드 이미지 하락도 우려되는 겁니다. 이렇듯 삼성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내 아주 만연한 올레드 특허 침해 행위를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애플을 포함해서 주요 고객사에도 자사 그 올레드 특허 침해 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상 경고성 의견이에요. 경고성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업계 관계자는 그래요. 올레드 기술은 수십 년간 투자와 연구개발, 그런 양산을 통해 가지고 축적된 노하우가 쌓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올레드 기술 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후발 투자들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특허 침해하는 놈들은 아주 작사를 내야 하는데. 그리고 삼성전자가 경기 평택 그 반도체 공장 거기하고 미국의 테일러 공장에 들어갈 장비 발주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삼성과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 협력하는 그런 업체들 사이에서 이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국내외 그런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택 캠퍼스 네 번째 공장 P4에 들어갈 장비 발주에 나선 거죠. 앞서서 삼성은 지난해 12월부터 미국 테일러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에 쓰일 장비 발주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경기현 삼성전자 그 반도체 부문 사장은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미국 테일러 반도체 그 파운드리 공장 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공장이 완공하고 내년이면은 미국 땅에서 반도체가 출하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삼성은 현재 약 21조 원 투입해가지고 미국 테일러 그 윌리엄스 카운티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아울러서 평택 그 캠퍼스죠, P4 공장, 여기에도 수십조 원, 이 수십조 원을 투입할 방침인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그 반도체 재고가 쌓이는 불황인 게 사실인데, 내년부터는 시장이 다시 호황으로 돌아설 것이라면서 반도체 1위의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국내와 함께 미국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렇게 전달을 해요. 삼성은 수십 조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집행에 나서면서 유진테크하고 원익 IPS,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장비 협력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와의 공급 계약 소식이 잇따를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곳은 그 신성 ENG네, 신성 ENG. 이 신성 ENG는 최근에 삼성물산하고 274억 정도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신성 ENG가 이거 펜 필터 유닛이라는 하여튼 이 반도체 클린룸 장비를 만드는 것을 감안할 때요, 이번에 공급하게 될 장비는 건설사인 삼성물산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P4 공장에 도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클린룸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청정 공간이라고 하죠. 통상 클린룸 장비에 이어서 공정 자동화 장비하고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순서로 이 발주가 이루어지는데, 이 점을 감안할 때 신성 ENG에 이어서 SFA하고 로체 시스템즈, 유진텍, 원익 IPS, 한미반도체 등의 수혜가 예상되는 것 같아요. 우선 그 SFA하고 그 로체 시스템즈 등은 공정 자동화 장비 부분을 수주할 전망이고, 이 공정 자동화 장비는 반도체 원판의 천장에 있는 레일을 따라서 이송하는 OHD 장비를 비롯해서 바닥에서 필요한 부품을 운반하는 AGV 장비, 그리고 반도체 원판을 이송하는 데 분류하는 이렇게 스토커 장비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공정 장비에서는 유진테크하고 원익 IPS, 테스 등이 삼성전자에 이제 증착 그런 장비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증착 장비는 반도체 원판 위에 필요한 물질을 정밀하게 입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특히 유진테크는 저압 화학 증착 장비하고 원익 IPS와
그 태즈는 플라즈마 그 화학 증착 장비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증착 장비 외에도 반도체 원판을 깨끗이 쏟아내는 그 세정 장비는 삼성전자 그 자회사인 셈에스를 비롯해 가지고 KC텍 등이 수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후공정 장비 중에는 한비반도체가 반도체 원판을 절단해 가지고 분류하는 그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에서 수혜가 예상되는데, 이 반도체 공정을 모두 마친 뒤에 검사하는 장비는 뭐 DI나 엑시콘 등이 삼성전자와 긴밀하게 이제 협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듯 반도체 장비에 별도로 붙는 장치와 관련해서 진공 펌프는 뭐 에로티 베큐um, 화학약품 공급 장치는 STI, 유해가스 정화 장치는 글로벌 스탠더드 테크놀로지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현재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그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지금 대만, 뭐 한국, 여기 또 미국, 더 나아가 일본까지 현재 2나노 양산 시대에 참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노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반도체 선폭이 좁아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처리 속도가 좀 빨라지고 이제 소비 전력 등은 줄어가지고 칩 성능이 이제 고도화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깨에 따르니까 일본의 그 신생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는 25년까지 2나노 시제품 라인을 구축을 해가지고 27년부터 반도체 칩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현재 최근에 내놨습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소니, 키옥시아 등 8개 일본 기업이 공동 출자해가지고 지난해 말 설립한 기업인데, 첨단 반도체 기술을 내재화에 대해서 대만, 한국 등으로부터 넘어간 반도체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범했습니다. 현재 높은 해외 파운드리 기업 의존도를 낮춰가지고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이들은 10년간 5조 엔의 자금을 투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도 지난해 말 한 700억 엔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죠. 지금 보니까 21년에 그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발표한 인텔이 올해 하반기는 3나노고 24년은 2나노, 25년은 1.8나노 제품을 생산하는 계획을 밝혔는데,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파운드리 생산 거점도 짓고 있고,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건설 중인 파운드리 팹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가장 앞선 기술은 3나노인데, 이 반도체 칩 선폭을 머리카락 굵기에 한 10만 분의 3 수준으로 좁혔어요. 그 3나노 칩을 양산 중인 기업은 삼성과 대만 TSMC 두 곳뿐인데, 시장조사 업체 그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작년 3분기 기준 TSMC가 56.1%, 1위입니다. 삼성전자를 좀 추격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은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칩을 양산해가지고 첨단 기술력을 앞세워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이어서 25년에는 2나노, 27년 1.4나노,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로드맵도 이제 내놨는데, 이 설비 투자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은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TSMC 역시 지난해 말 3나노 양산에 돌입한 데 이어서 2025년에는 2나노 양산을 목표로 대만 북부에 신공장 짓고 있어요. 이와 함께 26년 1나노 공장을 착공해가지고 28년께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목표도 이제 세웠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일본과 그 미국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의 그 EUV 도광 장비 등 현재 장비 수준을 고려하면은 현실적으로 신생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첨단 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비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이런 정밀한 차세대 기기가 출시된다면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기존 기업이 가진 제조 노하우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5년 이후에 2나노 양산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EUV 장비를 활용해서 10나노 이하의 첨단 제품을 양산할 수 있겠는데, 이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은 결국 기업의 노하우에 달렸다는 거야. 현재 파운드리 시장 대부분을 점유한 TSMC, 이 TSMC나 삼성의 경우 기존 제조 능력이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첨단 반도체를 오래 양산해서 온 파운드리 기업들도 3나노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게 사실이다. 일단 시간 내에 2나노 생산 라인을 깔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 양산에 돌입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경우 반도체를 실제 생산해 본 곳은 키옥시아 뿐이라고 하죠. 키옥시아. 이미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는 거의 뭐 뒤처진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TSMC의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 일본 기업까지 뭐 참전하다 보면 세계 파운드리 경쟁은 아주 치열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방향성 자체는 파운드리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 산업이 초미세 공정하고 저전력 반도체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첨단 반도체 개발에 대한 노력을 많은 기업들이 하는 만큼 같은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거라는 거죠. 일단 메모리 반도체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국내 파운드리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는데, 산업연구원이 2027년께 세계 파운드리 시장이 대만, 한국, 미국, 일본 등 4강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중장기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한 바가 있어요. 하여튼 뭐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는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삼성의 2022년 확정 실적 발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다가와요. 오늘 하죠, 이제. 일단 회사의 그 사업 성과에 대해서 6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관심이 커지는데, 이 전례 없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뭐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수요 감소로 삼성의 위기감은 한층 고조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연매출 300조 원의 고지를 밟았는데, 최악의 위기 속 발표를 삼성전자의 그 실적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금투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의 그 실적, 효자로 평가받는 반도체 사업은 지난해 매출 95조 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는 것 같고요.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21년 매출 94조 1600억, 영업이익은 29조 2천억을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실적이 후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메모리 보조세에 따른 반도체 매출 100조 원 시대 개막이 점쳐졌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 이 같은 기대감은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실적 한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메모리 시황 악화 때문인데, 이날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역대 최악의 침체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을 해요. 한 1,6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시장이 현재 공급 과잉에 따른 엄청난 그런 재고 압박과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급락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겠죠. 메모리 재고가 예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해가지고 역대 최대인 3, 4개월치 공급량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세계 그 반도체 시장 그 통계 기구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난해 메모리 시장 규모가 21년보다 12.6% 축소했고, 올해는 전년보다 한 17%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1분기 디램 평균가가 전분기 대비 13에서 한 18%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글로벌 가전시장의 수요 악화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 이 업체에서 디램 시장의 불황이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어요. 지난해 3, 4분기 그 삼성반도체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한 글로벌 파운드리죠. 이 파운드리 1등 TSMC를 수익 측면에서 앞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TSMC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758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삼성이 지난해 1, 2분기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 왕자 자리를 수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삼성이 이번 실적 발표 때 감산 여부 방향을 내놓을지 관심인데, 지난해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는 삼성은 인위적인 감산 계획이 없다는 것을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 업계에서는 삼성이 자연적인 그런 감산이죠. 이 자연적인 감산에 나섰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기존 메모리 공정 최적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파운드리 등 이런 새로운 투자 영역으로 지출을 지속할지가 관전 포인트고, 위기일수록 투자의 강도를 높였던 삼성이 이번 반도체 한파를 어떤 수준으로 바라보는지도 감산 여부에 대한 회사 측 입장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가전 TV 등을 담당하는 생활가전 사업부도 지난해 하반기 역대급 한파를 겪었던 만큼 영업이익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 같고요. 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가전 수요 급감과 원자재 값 상승, 재고 부담 등 악재가 겹친 그런 상황에서 얼만큼 실적이 악화됐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업계는 지난해 4분기죠. 그 생활가전 사업부 영업이익 2천억 정도 초반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던 3분기보다도 30% 이상 감소한 수치고,
만약에 시장 컨센을 하회해서 천억 원 정도, 천억 원 그 후반대를 기록한다면은 한 8년 만에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가능성도 있겠죠. 이 생활가전사업부 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은 가전 부분 살리기 한창인데 최근에 개발팀 그 산하 조직을 2개에서 5개로 인전 3번나 했어요. 또한 지난해 말 그 일시금 2천만 원 지급이라는 파격 조건 내걸어가지고 이 기피부서로 꼽히던 생활가전 사업부에 타부서 인력을 충원하면서 힘을 싣고 있고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1조 9,8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선방한 이 디스플레이 부문 실적은 4분기에도 양호할 것 같고요. LCD 공급을 경쟁사 대비 빠르게 중단하고 OLED에 집중한 점이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고객사인 애플 생산 차질과 이런 전반적인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해서 직전 분기보다는 다소 부진할 것이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X 사업부 실적은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한데 시장조사 기관 그 카날리스에 보니까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1년 대비 11% 감소해가지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1억 2천만 대 이하로 떨어졌어요. 삼성은 주력 상품인 갤럭시 S 시리즈와 함께 이 폴더블 라인업 갤럭시 Z 시리즈 판매 사활을 거는데 지난해 그 폴더블 폰 대중화의 원년으로 정해가지고 1,000만 대 이상 목표로 삼았어요. 25년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폴더블 폰으로 이제 채우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자체 그 AP 엑시노스의 부진도 뼈아픈 악재죠. 지난해 초 삼성전자 파운드리 최신 공정 4나노 기반으로 엑시노스 2200을 출시했는데 이 수율과 발열 문제 등이 불거져요. 그래서 이에 삼성은 엑시노스 탑재를 2년간 중단했고요. 성능 개선 및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애플 출신 이모레도 영입을 했습니다. 그 갤럭시 전용 칩 개발에도 박차를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